역사 영상물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자, 이 여기서는 있잖아. 역사 영상물은 영상이잖아. 그러면 너희들한테 막 뭔가를 보여준단 말이야. 영상물을 보여주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걸까? 역사 교육에 바람직한 걸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역사 영상물을 보여주는 게 교육에 도움이 된다. 아니다. 뭐 이렇게 상반된 견해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역사를 대중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자, 역사를, 자, 선생님 봐봐. 역사 영상물을 보여준다는 건 영상물은 더 역사에 접근하게 되는 거야, 쉽게.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런데 이게 역사라는 게 대중화된다? 이건 좀 이상하단 말이야. 왜냐하면 역사가 대중문화가 된다는 건 뭐랄까, 여기서 말한 대로 한다면 역사 영화, 특히 역사 영화 같은 경우, 영화의 본질적인 목적은 상업적인 거야. 근데 역사는 상업적인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거야. 역사와 관련된 영화를 보여줬다. 이게 과연 역사를 보여준 걸까? 아니면 상업화된 어떤 대중문화를 보여준 건가? 이렇게 착각하게 된단 말이야. 어느 쪽이 옳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거야. 알았니? 역사라는 건 사실 전문 분야잖아. 그렇다면 영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 대중성이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근데 역사를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건 대중적이지 않아, 사실은. 좀 공부를 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화처럼 그냥 눈으로 보고 즐기거나 혹은 대중성이 강한 문화인 경우로 역사를 접근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한번 볼까? 역사 영상물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오늘날 대중은 영화, 드라마 혹은 다큐멘터리, 다 이게 역사 영상물이야. 영상 매체를 통해서 역사를 배운다고 한다.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여러 역사 교양 프로그램이나 역사 다큐멘터리의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한 대로 교양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는 대중성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역사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중에서 방송 다큐멘터리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그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알았니? 여기서는 역사를 영상 매체로 교육할 때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영화, 드라마, 방송 다큐멘터리가 현재 많이 노출돼 있는데 실제로 역사 교양 프로그램이나 역사 다큐멘터리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게 분명히 입증돼 있단 말이야. 영화, 드라마에 비해서. 알았니?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서론은 이제 도입 단계니까 말하고자 하는 거 이제 도입 단계에서 제시한 거지, 그지? 과연 영상 매체가 역사를 올바로 교육시키는데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게 효과가 있었을까? 뭐 이런 얘기하고 끝났다. 본문.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 같이 허구적으로 재구성된, 이 허구적이라는 게 문제야. 허구적이란 말은 있음직한이야. 있음직한. 근데 역사는 사실 있었던 거잖아. 재구성된 대중 영상물을 통해 역사를 배우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며, 1번 가능한 것이며 2번 바람직한 것인가? 이게 지금 논점이란 말이야. 대중 영상물을 가지고 역사를 배우는 게 가능할까? 첫 번째. 그게 바람직할까? 두 번째.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상반 나왔지? 그럼 이건 대조겠네. 대조. 한편에서는, 자, 한편 보자. 대중문화를 통해 재현되는 역사는 작가, 감독, 여기 연출자라 그러지, PD 비롯한 제작진의 밑줄쳐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이에 위해서 말하는 허구적으로 재구성된, 이런 뜻이야.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할 위험이 있으므로 역사 교육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는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는 영상 매체를 통한 역사 교육은 가능하지 않다. 효과가 있냐? 효과도 없다.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 반대하는 거야.
다른 한편 여긴 찬성이겠지. 대중문화 속의 역사 재현은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오히려 그 상상력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 역사의 사이사이에 있는 그 어떤 생각된 부분을 대중매체, 대중문화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면서 더 상상력을 자극하고 역사 인식을 높이지 않을까? 이바지하기 때문에 역사 교육의 효과가 아주 크다고 주장한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둘은 상반된 영상 매체가 역사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오히려 역기능까지 나오고 또 하나는 아주 교육적 효과가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 대조적인 상반된 견해가 나왔다. 자, 본문 두 번째 거. 과연 허구가 개입된 역사 영상물은 역사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적 매개체인가? 이게 가능한가? 좋은 건가? 아니면 대중이 소비하는 영상 자료들 가운데 실화 또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오락품목의 하나인가? 다 이게 잡아봐. 첫 번째가 뭐야? 역사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 매개체. 그러면 아주 좋은 거지. 그런데 두 번째는 영상 자료들 가운데 실화 또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오락품목의 하나인가? 이건 부정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 물음표가 나왔는데 사실은 교육적 매체일까? 아니면 오락품목일까? 이 두 가지. 이러한 질문은 역사와 대중을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인 극화된 게 역사, 아까 영상물이야. 역사 영상물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을 대변해준다.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크게 두 가지. 교육적 매개체다. 오락품목이다. 하나는 역사의 대중화. 괄호로 묶어볼래? 역사의 대중화. 또 다른 하나는 역사의 대중문화화. 자, 그러면 역사를 대중화시킨 건 공통점이잖아. 그지? 자, 첫 번째 두 가지 차원의 접근에 대변한다는데 첫 번째가 역사를 대중화시키는 거, 하나는 역사의 대중문화화시키는 거. 양측 모두 괄호로 묶어볼래? 쉬운 역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 이게 비교란 말이야. 있으나 전자의 경우는 역사의 의미를 추구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역사의 재미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차이가 있다. 대조. 이 문장은 지금 전자, 후자, 그건 대조고 그 앞에 쉬운 역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건 양측 모두니까 이건 비교가 되겠지. 그지? 자, 이 부분은 비교와 대조라는 설명 방법을 쓰고 있어. 알았니? 자, 그러나 역사 영화는 이러한 두 가지 접근법에서 공유되는 사유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사유라는 게 원래 생각하는 거거든. 야, 두 가지 접근법이 공유된대. 어떻게 보면 역사가 대중화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역사의 대중문화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겠네. 자, 역사적 사실과 해석을 중시하며 이를 대중에게 쉽게 전달한다. 밑줄 쳐.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는 방식. 이게 대중화란 말이야. 그 역사 영상물을 바라보는 것. 위에서 말한 대로라면 긍정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두 번째, 역사의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갖춘 소재이자 자원으로 소비하는 방식으로서의 역사 영상물을 바라봅니다. 자, 역사를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갖춘 소재. 이게 대중문화화란 말이에요. 위에서 역사의 대중화를 설명한 것을 여기 밑에서는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했고, 역사의 대중문화화, 이 말은 역사의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갖춘 소재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지.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 거리. 간극은 역사 영화를 대화의 접점으로 삼아 좁힐 수 있다. 자, 역사 영화를 대화의 접점이니까 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좁혔대. 역사 영화를 대화의 접점으로 삼아 좁힐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하고 영화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 이 둘 사이의 간극은 역사 영화의 대화의 접점으로 삼아 좁힐 수 있고 이유는 역사 영화는 이 두 가지 모두 충족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 이 문장이 뭐냐면 두 문장이 바로 완전히 역사의 대중화와 역사의 대중문화화 이렇게 딱 분리할 수 없다는 거야. 즉, 두 가지가
대립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동시에 역사의 대중화, 역사의 대중문화와 동시에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접점이 있으니까. 자, 본문 세 번째. 대중이 단순히 역사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자, 역사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건 책을 통해서나 자료를 통해서나 역사 영상물을 통해서나 가능하단 말이야. 역사 교육과 역사 대중화의 본래 목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역사에 대해서 친근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몰입을 해. 이게 대중화거든, 사실은. 그러면 책만 가지고 역사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역사 영상물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다면 이건 대중화에 이바지한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역사 교육과 역사 대중화의 본래 목적에 이바지한다. 이게 바로 지식을 습득하는 거고 관심을 갖는 거다. 그런데 역사 대중화는 역사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대중문화 생산자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역사 영상물이란 말이야. 다큐멘터리, 교양 프로그램. 더구나 근래에는 역사 자료들이 속속 번역되고 정리되어 디지털화되고 이게 정리했단 말이야. 데이터베이스화 되면서 사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어. 그러면 옛날에는 역사가들만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일반인도 얼마든지 알 수 있단 말이야. 관심만 있으면. 알았니?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게 그거야.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역사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료, 내용, 지식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 역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 이제 누구나 사료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자, 그게 바로 쉽게 접한다는 게 접근성을 말하는 거지. 역사가만이 아니라 영화, 드라마 제작진도 일반 대중도 얼마든지 문학하기, 철학하기처럼 역사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누구나 역사 자료를 통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전문 영화 감독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비유적 표현, 누구나 영화를 찍는다고 해서 영화 감독이 다 사라졌냐?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역사 연구한다고 해서 역사가 사라지나? 그것도 아니지요 라는 얘기야.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누구나 역사를 해석하고 서술할 수 있다고 해서 전문적인 역사가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영화 얘기하면서 영화 감독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전문 역사가도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역사에 대중화됐어. 역사에 대해서 대중화됐어.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 역할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라는 뜻이야. 오히려 역사가의 전문성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왠지 알겠냐? 일반인들이 역사에 대해 관심이 있고 역사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서술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막 다르게 할 거지. 다르게 서술할 가능성도 있잖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그때 전문 역사가가 판단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전문 역사가가 중요해진단 말이야. 역사 영화를 제작하는 데에도 단순히 자문을 받거나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조금 참여하는 거지. 처음부터 기획하고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사가의 역할이 점차 커질 것이다. 왜?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제대로 만들려면 전문 역사가들이 기획도 하고 시나리오 작업에까지 참여한다. 적극적으로. 단순히 자문을 해주거나 감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 결국은 역사 대중화의 가능성이 점점 진행되면 점점 더 진행된다는 얘기는 역사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진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대중문화가 필요하다고. 역사에 대한 대중화가 더 발전하려면 매체, 영상 뭐 이런 것들의 역할이 더 점점 커지게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의 대중화나 역사의 대중문화나 다른 게 아니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은 딱 읽어보니까 뭐냐면 역사 영상물에 대해서 상반된 시각 막 서로 긍정이다 부정이다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떠들고 있었단 말이야. 공통점도 있었고 비교 대조로. 그런데 문제는 역사 영상물이
대중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거, 이거는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문 역사가들이 필요 없냐? 그건 아니야. 더 오히려 필요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은 역사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영상 매체의 활용은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야. 알았지? 따로따로가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역사 영상물에 대한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상반된 대조의 견해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긍정적인 것은 역사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 그거에 반대로 이 역사 영상물에 대한 견해 중에 부정적인 견해는 뭐냐면, 이거는 역사를 왜곡시켜. 사실을 왜곡시킨단 말이야. 그런 엮이는까지 만들 수 있다고. 이게 상반된 견해란 말이야. 역사 영상물에 대한 상반된 견해. 근데 이 두 가지 관점은 다시 역사의 대중화와 역사의 대중문화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여기 필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네들이 문제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알았니? 역사가 대중화되려면 대중매체, 대중문화가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로따로 별개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니? 역사의 대중화를 위해서 대중문화의 역할이 점점 필요하다. 됐니? 결국은 일반인들도 역사학이, 철학학이 영어학기처럼 역사학기를 하면 역사에 대한 관심과 뭐 깊이도 확대될 거고 깊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전문 역사가의 역할도 커질 거고, 결국 전문 역사가는 훨씬 더 그전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획 혹은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게 대중문화를 통한 역사 대중화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고, 전문 역사가의 어떤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설명문이다. 알았니? 미안해. 강조하고 있는 건 주장하는 건데, 설명문이 아니라 논설문이다. 논설문. 까먹지 마. 논설문이고, 성격은 대조적이고, 누구나 관심 있는 영화, 대중문화, 역사 뭐 이런 거니까 시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 혹은 역사 영상물이 역사를 이해하는데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렇게 막 첨예한 갈등과 혹은 논쟁 이런 거 있으니까 시사적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알았니? 자, 역사 영상물이 역사의 대중화의 가능성, 즉 더 역사 대중화를 하는데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전문 역사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지금 역사 영상물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논설문이었다.